올해로 30년을 맞은 사막화와 가뭄 방지의 날을 맞아 정부와 기업, 민간단체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70여 년 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한 유엔 참전국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제4차 서울 인천 로잔대회를 앞두고 한국준비위가 주요 교단 목회자들을 초청해 로잔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의료계의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과거 동성애와 동성혼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기독교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던 4명의 대법관 후보자가 최종 후보에서 낙마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매년 6월 17일은 유엔이 정한 사막화와 가뭄 방지의 날입니다. 1994년 지정 이후 올해로 30회째를 맞았는데요. 정부와 기업, 민간이 함께 기념식에 참석해 나무 심기와 산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다각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김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막화에 대한 경각심, 나무를 심고 지구를 지키자는 내용이 담긴 글과 그림, 초등학생들이 직접 만든 그림과 표어를 들었습니다. 이어 단상에 오른 중학교 1학년 손세솔 학생. 지난해까지만 해도 초등학생이었지만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은 어른 못지 않습니다. 손양의 현재 최대 관심사는 자연 보호. 한정된 자원을 아끼고 환경을 지키는데 모두가 나서야 한다며 호소합니다. 2050년에는 지구 땅의 90%를 아예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얼마 남지 않은 미래이다 보니 청소년인 제가 먼저 목소리를 내서 경각심을 일깨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상에 오른 고등학교 3학년 신정원 학생. 어른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막화 방지 방안을 발표합니다. 친환경 농약을 사용하고 자연 친화적인 농업 기법을 활용하면 토양 침식을 막고 물의 순환을 도와 사막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농약이나 이런 걸 많이 쓰잖아요. 그런 농약들을 사용하는 것을 친환경적으로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일회용품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용기라든가 그런 일회용 제품을 덜 사용하는 방안으로. 유엔은 지구 사막화를 막기 위해 지난 1994년 6월 17일을 사막화와 가뭄 방지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올해로 30회째를 맞은 가운데 정부와 기업 또 민간은 함께 나무 심기와 산림 보전을 위해 다각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념식을 통해 환경과 관련한 각계의 대표 9곳을 홍보 대사로 위촉했습니다. 구티비 김명전 대표이사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한국숲사랑 청소년단을 비롯해 유한킴벌리와 대한항공 또 이마트 등 기업과 미래숲, 지구촌 나눔운동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위촉패를 받았습니다. 사막화 되어가던 지역에 사막화를 중단시키고 다시 숲으로 복원하는 활동을 해왔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날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몽골 정부뿐 아니라 각 세계 각국 그리고 기업들, 민간 다 힘을 합쳐서 이러한 사막화 방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뭄 문제도 해결하고 사막화 문제도 해결하면 그 지구촌 80억 인구가 지속 가능하게 아주 숲을 통해서 아주 즐겁고 행복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날 기념식 현장에는 다양한 부스에서 방문객들을 맞았습니다. 참가 기업과 단체의 환경 보호 활동을 소개하고 반려식물 화분 등을 만들어보는 체험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사막화와 가뭄을 막기 위해 민관이 함께 뜻을 모은 자리. 지구 사막화의 위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모든 국민들이 참여한 크고 작은 활동이 나비 효과가 돼 지구를 살리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용입니다. 6.25 전쟁 당시 미국과 호주, 필리핀 등 16개 유엔 참전국들은 195만 명의 군인을 파병하며 대한민국과 함께 싸웠습니다. 오직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며 한국교회가 유엔 참전국 군종 대표단을 한국으로 초청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국의 군복을 입고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목회자들.
74년 전 한국 전쟁에서 헌신한 유엔 참전국의 군종 대표단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참전국들의 헌신을 기리며 한국교회는 각국 군종 대표단을 한국으로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나라만 와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 흘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엄청난 인류 역사에 없는 대한민국 4,000년 역사에 없는 자유와 번영과 부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군선교 연합회가 마련한 환영 행사엔 유엔 참전국 중 미국과 호주, 필리핀 등 7개국의 군종 대표단을 비롯해 한국 군종단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함께 피 흘린 동맹국의 인연과 젊은 병사들의 헌신을 잊지 않은 한국교회에 대해 참전국 대표단도 감사를 전했습니다. Your appreciation for UNC sacrifice and support remains, and I can see that in your eyes. I will return to my country with your heartfelt gratitude. 이제는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유엔 참전국 군종 대표단.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는 이어 2024 한국교회 군선교 대회를 열고 얼어붙은 남북 관계 속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군종 대표단과 약 5천 명의 성도들은 다 함께 군선교 결의문도 낭독하며 다음 세대 회복과 군선교 현장의 부흥을 위해 온 교회가 한마음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 선교 심장부인 군선교 청년 선교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선교 역량을 결집하고 지원하여 군선교 사역을 실천한다. 한편 이번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유엔 군종대표단은 평택 험프리 유엔 사령부와 부산 유엔 참전군인 묘지, 판문점 등 각 지역을 방문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제4차 서울 인천 로잔대회가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한국준비위가 주요 교단 목회자들을 초청해 로잔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복음주의 지도자들의 모임인 서울 인천 로잔대회가 오는 9월 22일 개최됩니다. 로잔대회는 50년 전 교회의 세속화를 부정하고 복음을 강조하며 교회 회복을 외치며 생겨난 운동입니다. 한국은 개최지 자격으로 준비위를 꾸려 문화체육관광부와 인천시의 지원을 받아 대회를 준비 중입니다. 이번 로잔대회 참가자 수는 현장 참여와 온라인 참여를 더해 약 1만여 명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이 4차 로잔대회를 섬기게 된 일은 이 로잔대회에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 국제 이 선교 대회에 한국 교회가 기도하는 것이 반영되는 일도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준비위는 다원주의와 세속주의 등으로 인해 혼란을 겪는 최근의 한국 교회가 올해 대회를 통해 이전 교회 부흥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로잔대회에서 나올 성령의 감동과 영감이 세계교회와 기독교 부흥의 동력을 이끌어내길 소망한다고도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지난 남아프리카 대회에서 조직된 국제 기독교 네트워크를 통해 논의되는 사회 정치 이슈를 종합해 사회 통합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잔은 시대적인 아픔에 답을 했습니다. 1970년대, 60년대에 일어났던 세상의 시대적인 아픔에 답을 했습니다. 50년을 맞이하는 희년 가운데 다시 한번 로잔이 이 시대적인 아픔에 복음을 가지고 답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위는 로잔대회의 취지와 목적을 널리 알리고 교회와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교총 감리교 등과 협력을 맺었으며 지난해 7.14 기도대성회를 개최하며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가 몇몇 명이 모여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이 수백 개 교회, 이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이렇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건 정말 한국교회 연합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이구나. 로잔 한국준비위는 이번 대회에서 작성되는 서울 언약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접하는 이들의 신앙의 나침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14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이번 제4차 로잔대회가
복음의 영향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17일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을 시작으로 의료계가 본격적인 집단 행동에 돌입한 가운데 한국교회 총연합이 의료계에 전하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한교총은 호소문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수고해온 의사들이 환자를 떠나 집단 휴진을 결의함으로 사태가 악화된 것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기원해온 한국교회는 우려와 함께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집단 휴진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의료계의 집단 휴진은 어떤 이유로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최소한의 안전망도 없는 상태로 환자들을 불안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교총은 또 정부는 집단 휴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화와 타협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과거 동성애와 동성혼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기독교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던 4명의 대법관 후보자가 최종 후보에서 낙마했습니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은 16일 동성혼을 옹호한 것으로 알려진 이균용, 심준보, 김종호, 정재호 후보자가 대법관 최종 후보 9명에서 낙마했다고 전했습니다. 후보자 심준보, 김종호 판사는 지난해 2월 동성애 관계의 파트너에게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균용 판사는 우리 헌법 정신이 양성 간 혼인을 기본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동성 간의 유사한 관계를 금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발언해 기독교계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한편 9명의 최종 대법관 후보자 중 3명은 오는 8월 1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됩니다. 세해된 교회가 현지 시간 14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한국전쟁 참전용사 초청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소강석 세해된 교회 목사와 정영호 주 휴스턴 총영사, 짐 로스 알링턴 시장과 장진호 전투의 소대장으로 참전했던 리처드 캐리 예비역 미군 중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15일에는 알링턴시 국립묘지 내에 건립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을 방문해 참전 전사자와 전몰자 추모식을 진행했습니다. 소강석 목사는 참전용사들은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 걸고 싸워주셨다며 참전용사와 가족, 우리의 영웅들을 모시고 보은 행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영광이자 특권이라고 말했습니다. 세해된 교회는 2007년부터 매년 참전용사 초청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령에 접어든 참전용사의 건강을 고려해 현지 방문 행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구통일교회에 대한 고액 기부금을 놓고 일본 대법원이 양측 의견을 듣기 위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구통일교 신자였던 한 여성이 약 8억 7,800만 원 이상을 교단에 기부한 것을 가족들이 돌려달라고 한 사건으로 교단과 해당 여성은 기부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작성했지만 6개월 뒤 가족들은 치매 진단을 받은 여성이 작성한 각서는 무효라며 교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쿄지방법원과 도쿄고등법원은 각각 각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에 가족들이 항소에 나섰고 대법원은 지난 10일 양측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7월 11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일본 대법원이 구통일교회 헌금에 대한 각서의 유효성을 판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광주 청사교회에서 제33차 세대통합 목회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10일부터 12일까지 4흘간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지역교계 목회자와 장로, 성도들이 참여해 부흥을 위한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날 강사로 나선 광주 청사교회 백윤영 목사는 부흥을 위한 5대 미션을 제시하며 부흥의 역사를 통해 발견한 다양한 노하우와 은혜를 전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컨퍼런스의 내용은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 가운데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원리적으로 제시해도 문제가 없는 본질적인 내용을 함께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 교육 관계자들, 필요한 모든 사람 누구든지 와서 도전을 받고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백 목사는 부흥과 회복은 프로그램에 있지 않고 원리와 본질에 있는 것이라며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돌아가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33차로 진행된 세대통합 목회 컨퍼런스는 세대통합 목회, 샬롬스쿨, 교회 위기 극본론 등 위기의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한 부흥 미션을 통해 도전과 은혜로 교계의 반향을 일으키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서울대병원, 분당 서울대병원,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강남센터가 무기한 집단휴진에 돌입한 17일, 오전부터 환자들은 불안감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평소 심장질환을 알아오다 최근에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어지럼증이 심해진 권 씨는 진료 일정을 잡으러 병원에 왔지만 내년 8월에 진료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서울대병원 등 교수 967명 가운데 529명이 집단 휴진에 동참했습니다. 휴진에 들어간 서울대 교수들은 집회를 열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완전 취소, 현장 의견 반영이 가능한 상설 의정협의체, 2025년도 의대정원 재조정 등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상속세 개편에 시동을 겁니다.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종부세를 사실상 전면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 세율을 3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밝히며 세제 개편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2대 정기국회에서 종부세 상속세 개편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목표 아래 입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가업 상속세제뿐 아니라 일반인 상속세 체계까지 손질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11억 9,957만 원을 기준으로 상당수 아파트 한 채만으로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중산층 상속세부터 줄여주겠다는 공감대가 이뤄진 상태입니다. 일괄공제 5억 원을 10억 원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3년 넘게 이어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조건 중 하나였던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유럽연합과 기업결합 사전 협의 절차를 시작해 조건부 승인을 받은 대한항공은 17일 이사회를 열고 국내 유일 화물 운송 전문 항공사인 에어인천을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며 조건 하나를 이행했습니다. 또 대한항공은 유럽 4개 노선을 TA항공에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이후에 최종 승인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면서 두 항공사의 합병까지는 사실상 미국 경쟁당국의 승인만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17일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에서 직원이 작업 중 감전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와 공사의 진심 어린 사과와 엄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공사 측은 노조가 요구한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9일 새벽 1시 36분께 연신내역의 지하 1층 전기실에서 공사 직원 A씨가 전기실 배전반의 케이블 구분 색상 표시 장비 작업을 하다가 감전 사고로 숨졌습니다. 2인 1조로 안전 상태를 확인하며 함께 근무해야 하지만 작업량 과다로 해당 작업은 A씨 혼자 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입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우크라이나 평화회의가 애초불참한 러시아, 중국은 물론 전쟁에 중립적 입장을 보인 나라들마저 빠진 80개국만 공동성명에 합의한 채 마무리됐습니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현지 시간 16일 100여 개국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이틀간 열린 우크라이나 평화회의가 83개 국가 기관이 서명한 공동성명 채택과 함께 폐회됐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성명에는 전쟁 포로의 완전한 교환 석방과 난민이 된 우크라이나 아동 민간인 억류자의 송환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이날 공동선언문에는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랍에미리트, 멕시코, 스위스, 교황청 등 10여 개국이 서명하지 않아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을 위한 국제적 규모의 첫 회의라는 의미가 퇴색됐습니다.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수가 50기에 달해 1년 전보다 20기 늘었으며 조립 가능한 핵탄두수는 90기에 이른다는 추산치가 나왔습니다.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현지 시간 16일 공개한 2024년도 영감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1월 기준으로 핵탄두를 50기 보유해 1년 전보다 20기 늘린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연구소 측은 북한은 핵무기에 사용되는 플루토늄을 생산해왔지만 핵무기에 사용되는 고농축 우라늄도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북한의 군용 핵 프로그램은 여전히 국가안보 전략의 핵심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연구소가 핵 보유국으로 분류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북한, 이스라엘 등 9개국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북서부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오후 1시 47분께 LA 북서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고속도로 일대에서 보고된 산불은 최대 시속 48km의 강풍을 타고 확산해 다음날 오전까지 11,000에이커 면적을 태웠습니다. 불길이 계속 확산하자 당국은 인근 휴양지에 머물던 1,200여 명을 대피시켰으며 화재 지역과 인접한 피라미드 호수 일대도 폐쇄됐습니다. 미 기상청 LA 사무소는 이 지역의 고온건조한 날씨가 화재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날 이 일대 기온은 34도 넘게 올랐으며 한낮의 습도는 10%대에 불과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수도 파리를 비롯해 프랑스 전역에서 극우 국민연합의 부상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프랑스 대표 노동조합 5곳이 집회를 주도했고 시민들은 프랑스의 파시즘이 부활하는 걸 용납하지 않을 것, 그들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증오와 인종차별이 승리하는 것이란 팻말을 들었습니다. 이날 집회를 주도한 노동총동맹은 전역에서 64만 명이 구구반대 시위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역에서 총 145건의 시위가 열린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프랑스 축구 국가대표 선수인 킬리안 음바페도 16일 기자회견에서 다양성과 관용, 존중의 가치를 수호하고 싶다며 모든 극단주의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굿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이번 한 주간 불볕더위의 기세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효될 예정인데요.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30도를 훨씬 웃돌겠습니다.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 모두 매우 높게 치솟을 것으로 보여서 어린이나 노약자는 한낮 야외 활동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강릉 32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34도, 광주 33도, 부산은 31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을 시작으로 의료계 집단 휴진이 현실화됐습니다. 환자들의 아우성이 커지는 가운데 휴진 철회를 요구하는 각계의 호소문도 빗발치고 있는데요. 의료계 집단 휴진은 생명을 담보로 하기에 사형 선고와 같다는 절박함이 의료계에 가닿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